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1심 판결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11년 동안 이어져온 다스는 과연 누구의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의 소유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직권남용죄를 비롯한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선고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선고 어떻게 보세요? 일단 논란이 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부분들, 뭐 뇌물의 액수라든가 또 횡령의 범위라든가 아니면 뭐 대통령 기록물 같은 것에서 모두 많은 부분에 생각보다 무죄를 받았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뇌물죄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재판부에서 판단한 것처럼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내 신뢰를 저버린 부분이 굉장히 엄중하다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해서 아마도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처음에 판결 선고를 받으면서 야, 이렇게까지 많이 무죄가 나온다고 하면 형량이 좀 많이 떨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것보다는 네. 많이 나왔다. 재판부에서도 그만큼 죄질을 좋지 않게 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다스는 과연 누구의 것인가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라고 판결을 내렸는데 넉넉히 인정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진술과 증거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겠죠.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다스가 설립되는 과정이라든가 그 이후에 운영되는 과정 그리고 그 수익을 누가 어떻게 얻었느냐라는 부분 나아가서 다스를 실제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에게 물려줄 그 부분까지도 다 검토했던 내역들이 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스의 전현직 사장이라든가 아니면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금을 관리했던 사람들의 진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쓰여졌던 문건들, 그 기록들, 자금 흐름 같은 것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재판 결과를 보면 누구라도 다스의 실소유주가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던 부분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넉넉하게 입증이 됐다라고 봐야겠죠. 네, 다스를 통해서 비자금을 조성한 것이 대략 246억 원 정도 되고요. 뇌물수수는 전체 110억 원 정도 됐었는데 그 가운데 85억 원 정도가 인정이 됐습니다. 역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가장 큰 배경이 된 것은 뇌물수수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뇌물 같은 경우가 이제 1억 원 이상만 됐다고 할지라도 10년 이상에서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라는 네. 부분을 재판부에서도 판결 요지를 선고하면서도 그 부분을 강조를 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111억 원 가량에서 그래도 조금 많이 꺾일 수 있었던 것 역시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정치자금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무죄를 선고를 했었고 또 삼성으로부터 다스와 관련된 소송비를 대납한 부분도 명확하게 대통령 취임 이후에 김백준 기획관으로부터 이 삼성의 소송비를 대납한다는 부분을 보고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시점 이전 것들은 다 뇌물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남은 부분이 85억 원이었던 것이고요. 네. 이만큼의 많은 액수가 있고 그 죄질로 봤었을 때는 결국 개인적인 이익 본인이 개인적으로 자신의 회사인 걸 감춰가면서 운영했던 다스의 이익을 위해서 국내 재계 1위라고 할 수 있는 삼성으로부터 소송 비용을 대납을 받았고 또 일부 인정된 부분 역시도 어찌 보면 이른바 매관매직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대가성이 명백한 부분을 가지고 금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죄질이 그만큼 안 좋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앞에서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전체 16가지 혐의 가운데 유죄로 판결된 혐의는 7가지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9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 등이 나온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청와대 부하 직원들에게 다스의 미국 소송을 검토해 보라 이렇게 지시를 했던 부분인데 이게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이 안 됐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네. 의아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재판부의 논리는 뭐냐면 이 다스라고 하는 개인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좌관들에게 이것을 검토하도록 할 그런 어떤 그 직무상 권한이 없다라고 본 겁니다. 직권남용이 되려면 형식적으로는 대통령의 권한 범위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네. 그 내용을 봤었을 때 남용에 해당해야 된다는 건데 이 재판부에서는 뭐냐면 대통령이 그 어떤 법률이나 관련 규정들을 찾아봐도 청와대 직원들에게 그런 것들을 지시할 만한 권한이 없다라고 봤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조금 다툼의 소지가 있어 보이는 게 결국 국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개인의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정당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들어서 파악해 보라고 지시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사적인 목적인데도 불구하고요. 왜냐하면 그게 사적인 목적이지만 예를 들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국민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을 요구를 하면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보라고 지시를 할 수 있는 외형적인 권한은 있는 겁니다. 다만 그게 내용으로 봤었을 때 이게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게 직권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검찰은 기소를 했던 부분인데 법원에서는 아예 그런 부분은 검토를 지시할 권한조차 없다고 봤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김백준 기획관 같은 경우도 애초에 사적인 인연을 가지고 청와대에도 들어왔고 또 사적인 어떤 인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검토를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본인의 어떤 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청와대 인사권까지도 동원을 했다는 거고 그 인사권은 분명히 대통령이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라면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여지도 저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이 부분은 아마 검찰에서 당연히 항소를 하겠지만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다퉈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의 경우 직권남용죄 그리고 강요죄 등이 대부분 인정되지 않았습니까? 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대표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본인을 블랙리스트 사건과 같은 경우가 네. 청와대의 비서실을 동원을 해서 이 문체부처럼 국가 예산을 동원해서 개인들, 민간 단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원하지 못하게 막았다라는 거거든요. 그 내용으로 봤었을 땐 지극히 부적절하지만 분명히 공무원들로 하여금 그런 부분을 지시할 만한 권한은 박 전 대통령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이게 직권남용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부적절한 부분을 처음부터 지시할 권한이 없다라고 보지는 않고 그런 권한이 만약에 정당한 업무라면 모르겠지만 정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권한은 있었지만 내용이 정당하지 않다고 봐서 유죄로 봤던 거거든요. 그 논리를 그대로 적용을 한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저는 이 직권남용이 유죄가 선고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법원의 판단이 과연 맞는지는 항소심과 대법원까지 좀 기다려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궁금한 부분은 말이죠. 대통령 기록물을 불법으로 반출한 혐의에 대해서 이 사건을 재판에 넘기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네. 이렇게 지적하면서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어떤 이유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조그만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도 다 뺐다라고 말씀드렸지 네. 않습니까? 이거는 재판부에서 어떻게 봤냐면 이른바 공소장 일본주의라고 해서 공소장에는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어떻게 보면 검찰이 보고 싶다는 아주 요지만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검찰이 실제로 유출된 대통령 기록물의 내용들을 다 적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인정하느냐 마느냐를 법원에서 다투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 내용들을 다 이 법관에게 들이밀게 되면 증거자료의 내용을 본 법관으로서는 잘못된 심증을 형성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기재하면 안 되는 것인데 그 부분을 너무 자세하게 기재했기 때문에 이건 형식적으로 잘못된 기소였다라고 해서 아예 본안 재판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아예 이거는 볼 수가 없다. 이게 잘못된 검찰의 기소 형식이 잘못됐다고 해서 공소 기각을 한 겁니다. 네. 검찰은 이 같은 무죄 판결 부분에 대해서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게 될 텐데 그 여부와 상관없이 항소심은 열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항소를 할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최대 쟁점이 될까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투게 된다라면 검찰이 다툴 부분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 부분 무죄가 나온 부분을 다툴 것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결국 가장 핵심이죠. 다스의 실소유주 이 논란을 이번 1심에서 명백하게 다스가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으로 봤지만 그 부분을 다툴 수 있느냐가 항소의 결정적인 이유가 될 텐데 실제 다툴 수 있느냐 없느냐와 상관없이 아마 저는 항소를 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 차례 밝혔던 것처럼 결국엔 이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을 한 것 때문에 대통령으로 당선됐던 그런 그 정당성마저도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항소가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스는 본인의 것이 아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군요. 양재열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